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잊힐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 스캔들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또다시 대형 스캔들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청주 버스터미널 신축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좀 이 정권처럼 문재인 대통령처럼 가족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스캔들이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온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빨간 바지 아주머니가 좀 바람을 날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영부인이 너무 품위 없이 나댄다. 이런 표현들은 옛날에 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또 유경수 여사와 대비를 해서 유 여사가 좀 어머니상 이런 그런 이미지로 영분의 어떤 상이 계속 계속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부인들이 좀 비교되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처음에는 좀 많이 호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너무 무게 잡지 않고 발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이미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는 도가 지나치다. 마치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훨씬 더 마치 무슨 정치 지도자인 양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런 좀 비판이 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곽상도 의원이 아예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이권에 개입했다. 이권이 성사되도록 개입했다라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논의하더라도 그동안 문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사위 서모 씨, 딸 다혜 씨, 동생 재익 씨, 아들 준용 씨, 또 하다못해 무슨 동서 김모교수인가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런저런 스캔들에 얽혀가지고 정말 세간에 입방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어떤 특정 이권 사업에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청와대 권력 1위는 김정숙 여사다. 또 어디 가서 너무 잰다. 또 옷이 수백 벌 이렇게 계속 변한다.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세간의 좀 구설수랄까 이런 것에 올랐을 뿐이지 비리 의혹과 관련된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저도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이후에 신문을 봤더니 이미 2017년, 2018년에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더라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 청주시가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를 공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각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공개 매각 공고를 봤더니 앞으로 20년 동안 이 부지는 고속버스 터미널로만 운영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린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도 생각이 딱 드시겠지만 어떤 특정 지방 도시의 이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만 운영해갖고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표만 팔아가지고는. 그렇게만 한다? 이것이 큰 이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응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장모 씨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입찰하니까 최저가에 1,3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아주 거의 최저가로 지금 낙찰을. 엄청나게 큰 땅인데 340
3억 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횡재를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이 경쟁이 붙으면 높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요. 거기에 무슨 주상복합 단지를 짓는다 하면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3개월 후 이 장모 씨가 청주시에다 대고 여기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 허가해달라라고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랑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네요. 3개월에 그것도 뭐 무슨 1년도 아니고 짓고 20년 나서 그런 것도. 동안을 터미널로만 운영하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찰을 안 한 건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청주시가 받아들여줬어요. 허가를. 예, 2018년도. 예, 3개월 만에 또 수락을 해버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약 5천억 원의 이 차익이 갑자기 발생해 버린 거예요. 343억 원 투자해고 5천억 원을 지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니까. 그 당시. 그 당시만 허가만 내줬는데도 그 시가 그게 그렇게 이 시가가 올라간 거죠. 대동망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다리가 울고 갈 일이네요. 그렇죠. 조족지혈이네요. 세 발이 피해요. 아니, 이거는 저같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부지가 있는데 보니까 49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지방 도시에서 뭐 알려지기는 50층 주상 복합 쇼핑몰. 아, 그렇죠. 뭐 이렇게 지상만. 예, 지상만. 49층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50층이 넘을 겁니다. 넘겠죠. 예. 지하도 뭐 5, 6층은 팔 테니까. 예, 파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진짜 50층이 넘는 그런 빌딩인데 그러면 지방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건물이죠. 엄청난 거죠. 예, 청주 같으면은 아마 거기서는 가장 큰 건물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통이 일단 확보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 물론 터미널도 함께 운영을 하니까 일단 터미널에서 내린 사람들, 터미널을 이용할 사람들이 붐비는 요지에 거기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이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했을 텐데 이렇게 제한한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참 또 가관이에요. 봐라, 터미널 안 하겠다는 소리는 없지 않느냐. 터미널도 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어떤 상황이 아니잖아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감사원에서. 자,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고마. 예, 장모 씨의 얘기입니다. 장모 씨가 이 터미널을 부지를 이렇게 헐값에 어떻게 보면은 불합하던데 김정숙 여사가 왜 여기서 튀어나옵니까? 그 무슨 노래도 있잖아.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유명한 노래인데요. 바로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막 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데 이 사진 2017년 7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특혜 의혹에 휩싸인 장모 씨가 그때 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한 병실에 3사람이 있습니다. 입원한 환자하고 그 다음에 김종환, 당시에는 그냥 전 경찰청장, 충북 경찰청장 신분이었고요. 박종환이죠. 박종환 씨. 예, 그 다음에 박종환. 그 옆에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죠? 대통령 된 지 2개월 만이에요. 영부인 된 지. 거의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그렇죠. 2개월 만에 어디 지방 행사에 더군다나 개인의 어떤 문병까지 갑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수해. 충청도 지역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 수해에 가서 위로한다 하고 사실 제 기억에 납니다. 엉덩이에 왜 앉는 의자 있죠. 예. 그것을 직접 몸에 두르고 수해에 막 이거 걷어붙이고 막 빨고 하는 장면이 연출돼서 사진에 나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여사가 직접 와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험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오후에 바로 이 장모 씨의 입원 병실을 찾아가서 위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진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냥 3사람이 덩그러니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사진 프레임 안에서 이 세 사람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그렇죠.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영부인 된 지 2개월 만에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병문안을 그 중요한 갔다. 그런데 시점에 만나는 사람 이 장모 씨가요 지역 언론 그 지역 언론 사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 언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통신사 그래요? 통신사의 그 충청 본부도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 보니까 야 지역 언론이긴 하지만 신문과 통신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언론 그 뭐랄까요 언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 미디어 그룹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 사람이고 또 이 현지에서는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또 이렇게 언론사와 또 이렇게 개발 그 건설사와 함께 이렇게 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방 언론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언론사 사주가 건설업자들입니다. 그렇죠. 뭐 호남이고 어디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권력이에요. 언론사 사주를 해야 뭐 도청이든 시청이든 가서 뭐 시장도 만나고 도지사도 만나지. 그러라고 건설업자 가서는 과장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이 지방의 지자체 단체들하고 사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를 다 하나씩 그냥 만들어요. 그래갖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런 언론사들이 뭐 어쨌든 장모 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장모 씨와 예. 이 박종환 그거 같이 참석했던 전 충북경찰청장이죠. 네. 그런 분들하고는 어떤 관계에 얽혀서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박종환 씨와 이 장모 씨는 충주에 이 충주 출신 선후배라는 거예요. 아주 절친이라는 겁니다.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박종환 전 경찰청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김경재 총재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총재를 몰아내고 이 사람 박종환 이 청장이 총재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죠. 예, 총재. 네. 총재 이 발령이 되자 바로 이 사람 장모 씨를 자기 부총재로 같이 들어간 정도로 서로 절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종환 씨가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아주 특수한 게 아닙니까? 경희대 법대 동문이라는 건데요. 동기동창이라고 예, 그러던데. 동기동창인데 얼마나 가까운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블로그에 자기가 이 총재 지금의 박종환 총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는 40년 문재인 변호사는 변호사. 그는 한결같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지지해달라 해서 지지기를 올렸는데 여기서 딴 게 아니라 40년 동안 알고 있는 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부부 모임도 이렇게 자주 그렇죠. 갖고 그랬다는 소문도 있어요. 예. 박종환 그러니까, 또 아까 그 장모 씨 지방 언론 사주. 예. 이 자유총연맹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뭐 아마 회원반도 몇백만이고요. 그렇죠. 또 전국 그 사업도 정기 검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 네. 한전에서 그걸 가져왔어요. 뭐 그런 회사도 산하에 갖고 있고 아주 조직이 방대합니다.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에서 예식도 하고 뭐 예, 여러 예, 가지. 예. 그러니까 부대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관변단체로서는 제일 큽니다. 근데 거기를 자기 지지해주는 40년 지기를 총재로 만들었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충주 고향 후배를 부총재로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지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세 분들이 같이 부부 모임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막약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스 터미널 부지 이 매각건이 뭔가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뭐 아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련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그 주장을 지금 곽상도 의원이 하고 나선 것이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다 듣고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사진 한 장이 달리 보이겠다.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40년 지기에 그래서 고마워서 지금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시켜주는 그런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부총재까지 한 사람. 그런데 그 두 사람을 굳이 영부인 된 지 2개월 만에
청주에 가서 굳이 병문안까지 하는 상황. 그런데 그 해에 버스터미널 5천억 원의 특혜. 이게 안 연결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실은 영부인이 어떤 지역에 한 번 가기도 힘들거든요. 5년 네. 임기 내에.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가 청주 그 지역을 3번에 매년 갔더라고요. 네. 취임에. 아까 그 2017년에도 갔고 2018년에도 또 그 폭염 때 또 갔더라고요. 청주마.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개관식, 개막식 이게 또 참석을 했어요. 네. 그 작은 지역에 가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 엉덩이에 그 엉덩이 의자하고 막 했을 때 굉장히 칭송을 했어요, 언론들이. 네, 많이 그리고 했죠. 그 야, 다음에 대통령이. 폭염에 청주 갔을 때도 제가 그날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담처럼 이끌었거든요. 예,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청주의 그 지역민들이 아이고 작년에 수해 나서 또 오시더니 이번엔 폭염으로 또 위로를 하러 오셨다 해갖고 손도 붙잡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담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청주가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왜 거기서 김정숙 여사가 나오냐 이 말. 매년 청주를 가고 또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사로운 어떤 인연으로 병문안 가는 행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병문안 가는 그 사진이 처음에는 다 삭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어저께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막 삭제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모 인터넷 매체에서 그걸 이제 다시 인용 보도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곽상도 의원이 이 연결고리가 의심스럽다라고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 사실 또 이 지금의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청주지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경우 지금 청주지검장이 최경규 지검장인 모양이에요. 네. 이분은 이번에 항명 사건을 일으킨 양석조 대검 선임 연구관 그 사람하고 같은 한양대 출신으로 지금까지는 윤석열 라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청주에다가 이 사건을 배당을 하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은 또 하나의 카드를 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런데 선배님, 사실 너무 당연하게 청주지검으로 가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병문안 관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자유총연맹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문제가 버스 터미널,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 그 특혜 의혹이잖아요. 예. 핵심은 여기에 권력이 개입했느냐 안 개입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어떤 문제라면 이것이 이제 관할 지역 버스 터미널이 문제가 됐으니까 청주시하고 이 고속버스 터미널 지금 이 사업자하고의 어떤 문제니까 당연히 청주지검으로 가는 게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관할은 청주지검이고 근데 따지고 보면 청주지검장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어쨌든 뭐 현재로서 뭐 김성숙 여사가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알 길도 없고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청와대로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일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좀 이런 경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초과 수익 환수되다 뭐다 하는데 이런 공공부지를 이렇게 순식간에 수천억 이익을 본다. 이런 때야말로 초과 수익 환수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문제는 손혜원 지금 의원도 김성숙 여사의 절친 아닙니까? 그 사람도 목포에다가 땅을 사고 부동산 투기해갖고 이 난리 법석을 쳤는데 김정숙 여사까지 이런 것에 이렇게 연루가 돼서 스캔들화하는 거 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나라의 품격도 그렇고.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권이든 친인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실은 친인척 관리를 두는 특감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그들이 선거 개입에 동원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친인척 관리를 할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 윤구군 그 총장, 버닝썬에나 연루가 되고 이런 인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 보여지는 게 아니냐. 친인척 관리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이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살얼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돌담 하나인데 이쪽으로 넘어지면 교도소고 교도소죠. 이쪽으로 넘어지면 뭐 청와대고 하는 것이 바로 공직이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참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씁쓸한 건 뭐냐면은 이 민정수석실 제대로 일만 했어도 그러니까 삼가하고 경계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나 친인척 관리가 됐으면 이런 의혹도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네네. 정말 집요하게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 주변의 비리들 특히 뭐 딸 문다혜 씨 이런 관련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기자처럼 현장을 취재를 하고 또 이렇게 폭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 내놨어요. 얼마 전에 이제 태국 그 문다혜 씨가 가 있는 현지를 또 취재를 해가지고 그 문다혜 씨의 아들이니까 대통령으로 보면 외손자가 되겠죠. 그 외손자가 다니는 학교. 뭐 인터내셔널 무슨 학교인데 뭐 경호상 제가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학교가 태국에서는 최고의 국제 명문 학교고 연 4천만 원이 든다는 거. 등록금 학비 과외 활동 뭐 이래 가지고 또 시설도 비까비까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외손자가 한국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거기 가서 그렇게 최고가에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 연봉 아닙니까? 이 돈을 주고 다니고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나요? 경호는 누가 가서 그렇게 다 해주나요? 하나씩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도 사실은 자유가 있죠. 뭐 외국에 나갈 자유도 있고 외국에서 살 자유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낼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 그러면 달라지죠. 달라지죠. 달라져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대통령의 아들, 딸은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세금이 들어가는 대목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다혜 씨가 외국에 나가는 시점에서부터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세금은 쓰이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나가느냐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안 먹히니까 대통령은 부동산을 뭐 투기니까 잡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관급 이상의 30%가 두 채 이상의 집을 짓고 그 중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10억 원 이상의 뭐 이 차익을 남긴 사람도 수명에 달한다고 하니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은 아들과 함께 태국을 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떠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대선 때도 공약을 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자리에 문다혜 씨 딸도 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그때 아마 지금 광화문 광장 그 집회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는데 왜 딸은 갔는지 그 사생활이라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곽상도 의원 정말 집요합니다. 태국에 직접 가서 아마 기자들도 그렇게 취재를 못하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니까 어제 지금 언론에서는 일부 아주
언론 외에는 보도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쫄려가지고 쫄려서. 박 의원은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일단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한 내용이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땡땡 스쿨인데 저도 그 태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 교민이었던 분을 알아서 전화 좀 해봤어요. 아니 이 학교 어떤 학교냐 그랬더니 태국이 물가가 좀 싸잖아요. 사실은. 싸죠. 근데 네. 물가가 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다니는 외국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좀 그래도 비싼 뭐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학교는 아주 탑 클래스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일단 좋다. 시설이 뭐 풀장부터 굉장히 좋은 어떤 시설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내 어떤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 태국에서도 최고의 그런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든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든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면요. 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뭐 상상을 할 수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100불이면 여기서는 우습게 알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100달러. 외국 나가면은 베트남이나 어디 동남아 가보세요. 100불이면은 그냥 한 달 봉급이 한 50불, 60불분이 안 되잖아요. 그 베트남 쌀국수 우리나라에서 10,000원을 줘야 먹는데 거기서 2,500원이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에 초등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학교인지 뭐 우리가 지금 공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4천만 원짜리 학교를 초등학생 보낸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 얘기죠. 4천만 원이면 정말 태국에서도 재벌들이 보내는 그런 학교일 텐데 그 돈 지금 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 이 사위가 서모 씨가 있었던 게임 회사 사실 그 게임 거기도 회사가 지금 대출을 뭐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의 어떤 인사들이 주요 인사들이 다 개입을 해서 다 연결됐다 뭐 해서 얼마에 뭐 대출을 불법으로 받았다 또는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게임 회사 제대로 사실 수익을 제대로 낸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무슨 돈으로 외국에 이주를 해서 4천만 원씩이나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는지 지금 영국의 헨리 왕자 부부가 지금 뭐 왕실을 떠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단칼에 그래 모두 알았다 떠나라 재정 다 끊고 그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야 캐나다 가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왕자비로 우리가 대우하냐.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렇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거야 뭐 자기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 비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경호만 해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왜 가서 우리 경호비를 안 들어가들 경호비가 들어가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야죠.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가족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스캔들들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이 검찰 대학살 인사를 벌이고 또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들을 핀세트처럼 이게 뽑아서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듯한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력비리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